본능에 대한 사소한 고민들을 풀어봅니다. 본능에 대한 사소한 고민들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원진님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진님이 먼저 이 팟캐스트 하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 제가 먼저 하자고 했나요? 상호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결, 딱 그 결정적인 순간에 원진님이 하자고 하셨죠. 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배우고 나서 저도 포함해서 좀 즐길 만한 콘텐츠가 없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사람을 위한 교육 콘텐츠는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을 위한 편안한 콘텐츠는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런 걸 좀 헤라님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다 보니 내가 옆에서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네, 하다가 네. 밀어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팟캐스트 왜 했냐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이 나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전화통화인데, 그냥 먼지님하고 전화통화하듯이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저희 먼지님하고 저랑 만나면 본능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본능이 우리가 애니어그램 할 때는 크게 깊게 공부하진 않았지만, 실생활에서는 되게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원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유형보다는 이 본능, 하위 유형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역동에서도 이게 더 어떤 조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이유는 유형의 어떤 이야기는 자아, 성격의 이야기라서 훨씬 더 깊고 더 의식적인 이야기이고 본능의 이야기는 훨씬 더 약간 저차원적이지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거의 매일매일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잘 드러나고 더 날것의 그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죠. 이쯤에서 먼지님의 유형, 애니어그램 유형하고 그 다음에 본능 변형 세 가지. 1차, 2차, 3차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근데 그 전에 조금 네. 명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게 부르는 이름이 본능도 있고, 하위 음, 유형도 있고, 아까 뭐 변형?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용어를 여러 개를 섞어 쓰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가장 공식에 가까운 명칭은 뭐예요?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그거는 사실 공식이라 할 건 없고 그 학자마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니소 러서드슨 선생님 제가 공부한 쪽에서는 이거를 성격하고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본능적 변형, 그러니까 성격의 옆에 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비어트리스 체스넛이라고 그 애니어그램의 27가지 합의 유형 쓰신 그분은 이거는 성격하고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다. 성격의 밑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뭐 3번의 성적 본능. 이것과 딱 붙어가지고 하는 거지 성적 본능만 떼서 보기는 되게 어렵다. 이러면 하위 유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가셨나요? 그러면은 헤라님은 어떤 용어를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세요? 저는 본능적 변형이라고 쓰는 게 편하다기보다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성적 본능끼리만 모아놔도 되게 유형 이상의 되게 많은 특징들이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꼭 유형을 더하지 않아도 성본끼리, 사본끼리, 자본끼리의 그 특징이 되게 뚜렷해서 굳이 유형을 섞지 않고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 우리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본능적 음. 변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그럼 저도 줄여서 본능이라고 앞으로 명칭을 할게요. 본변할까, 본변? 본능? 약간 변자로 끝나니까 느낌이 안 좋은데?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럼 안 되겠다. 본능으로 그냥 줄여서. 하지만 우리는 하위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위로 보려면 이제 유형을 다 섞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되게 너무 그거 하죠. 너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되게 피곗거리가 많아요. 이건 사실 내 본능을 쓴 건데 내가 3번이라서 그래. 뭐 내가 9번이라서 그래. 내가 7번이라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관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딱 유형과 아니 성이 아니고 본능을 구별해서 본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어쨌든 본능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제 유형을 네. 소개하자면은 9번 유형의 8번 날개. 그리고 본능은 1차가 성적 본능이고, 2차가 사회적 본능, 그리고 3차 블라인드가 자기 보존 본능. 요렇게입니다. 아, 네. 우리 먼지님은 아시겠죠? 9번에 8번 날개를 쓰시고, 성분 1차, 2차가 사회적, 3차가 자기보조 이렇습니다. 저는 6번 유형의 5번 날개를 쓰고 1차가 사회적, 2차가 성적, 3차 블라인드가 자기보조원이죠. 그래서 저희 둘 둘이 다, 있으면 되게 자기보조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보존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저 지금 자본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점심에 밖에서 미팅을 하고 왔는데, 제가 커피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많이 마셔서 집에 와서 계속 카페인 때문에 힘들고,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더운지 추운지도 몰라서 에어컨 틀어놓고 옷 덮었다가 벗었다가 하고 있고, 지금 아주 난리예요, 혼자. 저랑 비슷해요. 저도 커피를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추워요. 이때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왜 떠는지 잘 모르다가, 아, 커피를 계속 많이 마셨고, 여기가 춥고, 내가 점심을 먹지 않았구나. 그거를 나중에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각하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원진님이 더 심각해요, 나보다. 어, 아, 웃기다. 혹시, 저 뭐 네, 하나 질문이, 혹시 네. 요거를 진행을 하면서, 혜라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오디오 안 겹치게 그때그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쭤봐도 괜찮나요? 네, 사실 먼지님이 제가 팟캐스트의 어떤 파트너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말 질문을 잘 던지고 그 질문이 저의 어떤 애니어그램 이론을 설명하기에 더 깊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언제나 던지시면 됩니다. 네, 일단 지금은 혜라님의 이 사회적 본능 모드에 압도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방금까지 통화할 땐 되게 편하게 통화하다가 시작하자마자 딱 사본 목소리가 나와서 살짝 주눅 들었어요. 아, 나 왜 그럴까요? 그, 항상 내가 이런 거를 딱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내가 유재석이 된 거.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자꾸 질문을 던지고 그런 사회자 모드가 됩니다. 제가 어, 아무리 2차로 사회적 본능이 있어도 요 1차들은 이길 수가 없나 봐요. 저도 2차가 성적 본능이 있지만 1차인 먼지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본능이란 무엇인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 본능이라는 말이 되게 많은 오해? 내지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기도 해요. 뭔가 약간 섹슈얼한 것 같기도 하고, 쟤 왜 이렇게 본능적이야? 이러면은,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런 느낌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보다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뭔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좀 수치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능은 성격 유형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에너지의 사용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우리가 아는 그 원시시대의 사람들이 수렵, 뭐 이런 걸 할 때도 다 썼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도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원초적인 에너지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얘기했듯이, 뭐 나는 1차가 뭐고 2차가 뭐고 3차가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자기보존 본능, 사회적 본능, 성적 본능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뭘 우세하게 쓰고 두 번째를 뭘 쓰고 세 번째 뭘 잘 못 쓰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하나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발달한 본능은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모든 아메바까지도 자기 보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막 이런 거 막 분리해가지고 아메바도 자기 증식 능력이 있는 거. 이거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으, 생존 본능, 안전 본능, 자원을 지키려는 본능, 건강해지려는 본능. 이게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어쩌면은 좀 생명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본능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애니어그램 안에서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인간이면은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도 했지만 자본이 다 있고 진짜 아메바도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먼지님하고 나는 되게 자기보존 본능이 낮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다른 본능에 압도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잘 뭔가에 압도돼서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지분이 없는 거군요. 그쵸. 여력이 없는 거죠. 네.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사회적 본능을 1차로 쓰니까 사회적 본능을 막 1차로 지금처럼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2차 본능이 막 저를 도와주거든요. 이제 성적 본능이 더 깊게 들어가, 더 재밌게 해, 막 더 막 몇 시간, 3시간 더 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먹었는지 잤는지 목이 마른지 모르는 거. 걔네가 너무 앞으로 끌고 가서 여력이 없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본이 없어서 코멘트를 크게 할 게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제 자기 보존이 굉장히 높은 분을 초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보존이 높은 분들은 가끔 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활력이 떨어지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보존 본능이 높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맞아요. 부러워요. 특히 헤라님 보면은 좀 계절감을 잘 못 맞춘다는 느낌이 있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요? 옷 입을 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내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먼지님한테 이런 소리 듣다니. 네, 맞긴 맞아요. 진짜 계절감도 잘 못 맞추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네. 근데 맨날 이렇게 생각해요. 금방 그칠 것 같아. 나갈 때 우산 안 들고 들어가. 근데 비 근데 계속 막 와. 많이 와요. 맨날 안 맞아요, 그런 게. 나의 생존을 잘 지키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있죠. 이제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본능은 성적 본능입니다. 제가 이 본능의 발달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보존 본능이 가장 먼저 발달했고, 두 번째는 성적 본능이에요. 성적 본능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건 성적 본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보존이 자기 증식을 하고 싶어도 사실 성적 본능 없이는 뭐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성적인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모두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 근데 동물한테 성적 본능이라고 하면 정말 그 성관계만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할 때는 강렬한 연결, 끌림, 집중력,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것도 성적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적 본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카리스마, 그 리더십, 그 강렬한 연결에 성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말 자체가 조금 불편해서 1대1 본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사실 러서드 선생님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사회적 본능도 자기보존 본능도 성적 본능도 모두 1대1 관계를 사실 좋아한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하고 놀고 싶은 건 다 똑같다. 네, 그래서 그냥 성적 본능이라고 저희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성적 본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워낙 또 한국이 분위기가 되게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 본능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오는 그 어떤 부끄러움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대로라면은 자기 보전 본능이 성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적 본능은 그 진짜로 그 섹슈얼한 개념도 말하는 거고 어떤 뭐 강렬한 연결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먼저 이 말에 대해서. 맞아요. 그 성관계적인 것도 말하는 거 맞고, 강렬한 연결, 끌림, 뭐 카리스마, 집중력 이런 것도 맞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강렬한 연결 안에도 굉장히 성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실까요? 다른 분들은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항상 성본 이야기 할 때 요거에 관한 질문이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먼지님이 이야기하실 때 사실 저는 어떤 느낌도 받았냐면
저는 성적 본능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는 느낌. 아, 아, 진짜요? 저는 성분 얘기할 때 지금 약간 긴장해서 허벅지 아래에 땀이 고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분을 1차로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성적 본능,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기 1차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뭔가 오해를 살까봐 더 이런 얘기할 때 좀 긴장하는 것도 있고,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괜히 혼자서 막. 음, 어떤 성적 본능을 1차로 쓰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푹 숙이고 성분이 드러날까 봐, 이렇게 보자기로 감싼 것처럼 다녀요.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서 성적 본능의 느낌을 주면, 이게 오해를 사기 쉽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시는 게 있는 거죠. 확실히, 좀 성적 본능은 오해를 사기 쉬운 본능인 건 맞다. 요거에 관해서만 말해도 정말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좀 궁금한 것들을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성본이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성본이 두 개로 나뉜다고 들었어요. 아까 뭐 성적인 개념, 이끌림 이런 게 아니라 뭐 사람과의 연결하는 성본 스타일과 그리고 뭐 어떤 익스트림한 행동을 하는 성본 뭐 요렇게 기억이 좀 흐리게 나는데 요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확히 뭔지.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원지님이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이거는 성분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사회적 본능도 세 가지 존이 있고, 그 성적 본능도 세 가지 존이 있고, 자기 보존 본능도 세 가지 존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고, 언제 날짜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세 가지 존을 샅샅이 풀어보는 게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좋아요. 잠깐만 설명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떻게 얘기해볼까? 성적 본능 중에서도 모두가 익스트림 스포츠에 끌리고, 그 다음에 강렬한 연결에 끌리고, 그 다음에 일 중독에 그러면 사실 사람이 죽겠죠? 24시간 안에 익스트림 스포츠도 하고, 강렬한 연결도 하고, 막, 카리스마 일중독 이러면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에 포커스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뭐 사회적 본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세 가지 존 중에 하나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본도 비슷하고요. 세 가지 존이 음. 있어요. 네, 아까 성본 설명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 딴 길로 새가지고 질문을 아, 까먹었어요. 괜찮아. 근데 나 지금 다시 질문이 생겼어.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재님은 이 세 가지 존, 성적 본능의 세 가지 존 중에서 어디에 제일 포커스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순위가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강렬한 연결인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일? 그 정도인 것 음, 같아요. 익스트림 스포츠는 사실 별 관심 없으시죠? 네, 겁이 많아가지고 관심이 없는 수준이 어, 아니라 막 도망다녀요. 음, 그렇구나. 사실 이 성적 본능을 1차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 강렬한 연결, 사람에 꽂히는 이분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 하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익스트림 스포츠는 어디 가서 자기 혼자 계속 익스트림 스포츠 하면 되는 거고, 일중독은 일 열심히 하고 막 카리스마 뿜뿜하면 되는 건데, 이제 강렬한 연결을 원하면 상대가 늘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근데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성본들 중에 그 강렬한 연결을 원하시는 성본들이 가장 결핍을 느끼고 살지 않을까, 고통받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이유는 고통받는 성본을 위한 게 90%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요. 앞으로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디 가서도 하지 못했던 본능에 대한 사소한 고민들. 사소하지만 사실 난 너무 괴로운 고민들 우리가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본능 남았나요? 네. 네, 사회적 본능은 가장 나중에 발달한 본능인데, 이유는 뭔가 이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어디 소속감을 느끼고, 집단 안에서 내 역할이 뭐고, 막 비교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가십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야 이 집단을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래서 뒷담화는 사회적 본능의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도 생존 본능인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할지. 근데 이 사회적 본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페어런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되면 처음 그룹이 만들어지잖아요. 엄마, 아빠, 아기까지. 3명 이상이면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딱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회적 본능이 더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본능의 사람들은 보면 이제 저도 사회적 본능의 사람인데 그냥 뭔가 이렇게 딱 세팅? 뭐 3명 이상이 딱 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팟캐스트 세팅이 딱 되면은 갑자기 사회적 본능이 막 저절로 나오면서 진행을 하고 막 괜히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뭔가 소외된 사람이 없을까? 내가 저 사람 한번 말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막 저 혼자 진행병에 걸리거든요. 사본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본 모드라는 게 되게 따로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목소리 톤이나 뭐 제스처나 이런 게 되게 딱 달라 보여요. 평소에는 좀 힘이 빠져 있다가도 딱 사본 모드로 하면은 굉장히 빛이 나고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알고 있나요? 자각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요? 궁금했어. 음,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수치스럽네요. 어느 순간 뭔가 딱 이렇게 사회적 마스크를 딱 끼고 갑자기 막 진행하고 이런 건 이렇다고 하잖아요. 뭐 저는 이제 저의 모습이니까 제가 스스로 잘 관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유재석 씨가 워낙 진행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지켜봤을 때 되게 느끼거든요. 저 사람이 진행 모드에 있다. 편안한 모드에 있다. 이게 되게 다른 거가 느껴지는데, 언제 가장 편안해 보이냐면은, 그 송은이 김숙, 그 비보쇼에 팟캐스트에 출연했을 때 유재석 씨가 가장 편안하고 자기스럽거든요. 그때가. 진행도 오, 어차피 그런 송은이 모습도 김숙이 있구나. 하니까. 오, 되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송은이 김숙은 유느님을 유느님이라고 안 불러요.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사회적 본능이 뭔가 딱 사회적 모드를 킨다는 건 불편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내가 뭐가 1차인지 모르겠다. 나는 뭐를 1차로 쓰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 내가 눈을 뜨자마자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그걸 몇 번 매일 아침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내가 뭐가 1차인지 아는 경우가 많아요. 먼지님은 눈 뜨자마자 어디다 관심을 둡니까? 아침에. 약간 눈 뜨자마자라고 하니까 제 머릿속 상상에서는 딱 잠에 깨자마자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사본의 1차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내가 사회에 속해 있나? 막 내가 막 역할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막 그 미친 송골이가 거, 눈 미친 거. 뜨자마자 이게 그러면 안 돼. 어떤 의미죠? 이게 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요즘에 눈을 뜨자마자, 물론 좀 꾸무적대고 피곤해서 뭐 핸드폰도 좀 막 알람 끄고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이 하죠. 그리고 막 알람 끄다가 그 내가 잔 이후에 온 뭐가 있으면 막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저희 에어컨 켜고 자는데 그러면은 거의 24시간 에어컨 켜놓으니까 그 환기할 타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환기를 해요. 애들하고 남편이 다 자는데 다 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자기 보존이냐? 아니요. 저는 이게 사회적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그룹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나 혼자 있었다. 절대 창문을 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난 자기 보존이 떨어지니까. 심각하네. 근데, 애들이 이때 아니면 맑은 공기를 못 마셔. 그리고 지금이 가장 시원할 때니까 아침에 문을 열어놔야 돼. 이래서 이제 그게 제가 눈에 뜨자마자 우리의 그룹, 내 가족을 생각하는데 자기 보존하고 되게 다르다. 이거죠.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네. 저한테 대입을 해보면은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성분의 이런 느낌을 자극이라는 단어로도 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종류의 자극이든.
그래서 제가 눈을 뜨자마자 어떠한 자극적인 걸 찾는 것도 혹시 좀 성본에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오,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눈을 뜨자마자 자극적인 걸 찾는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나요, 원지님은? 아, 이게 뭐 성본인지 아니면 뭐 도파민에 절여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뜨자마자 뭔가를 찾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자극보다는 찾는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더 느껴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뭔가를 찾는 느낌? 뭔가를 찾는다. 어, 저도 가끔은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2차가 성pon이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이, 때, 저도 비슷하게 약간 굶주린 그 호랑이처럼 먹이를 찾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막 핸드폰 뒤질 때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서 추가로 궁금한 것들이 생겼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요 애니어그램의 유형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온 건지, 아니면은 본능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온 건지가 궁금해요. 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추해 보자면 본능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애니어그램을 유형으로 본 건 사실 되게 얼마 안 됐거든요. 음, 이집트에서 BC 2500년, 기원전 2500년 전에 본 건 사실 그때는 막 유형으로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고 신의 본질의 9가지로 보기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분명히 본능으로 먼저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 유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유형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애니어그램에서. 그런 것처럼 본능 또한 바뀌지 않는 건지, 혹은 뭐 바뀔 수 있는 건지, 뭐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음, 일단 본능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1차, 2차, 3차를 33%, 33%, 33%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균형을 이뤄가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그러지 못하죠. 네, 보통은 그러지 못하는데 대신에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유형하고 다르게 유형은 7번 유형이 1번 유형 되고 싶어. 1번 유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본능은 내가 지금 사회적 본능을 80%, 뭐 성적 본능을 10%, 그 다음에 자기 보존 10% 이렇게 쓴다면 33%, 33%, 33%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대신 이 본능도 바뀌지 않는 거는 1차, 2차, 3차는 잘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런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지만, 본능은 부단히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는 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차랑 2차를. 사실, 1차랑 2차가 막 35%? 그다음에 34%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럴 때 2차를 되게 크게 쓰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다음화부터는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화해도 되겠죠?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원래 애니어그램 뭐 본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기본 개념을 공들여 설명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고 그걸 재미없어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한 요 정도 하고 다음에 좀 재밌는 얘기를 넘어가서 재밌는 얘기 하면서 기본 개념을 좀 다시 설명해 가고 이러면 좋겠어요. 1화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할 때, 음, 이 4번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왜 본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까지는 마무리를 오늘의 결말로 가져가는 게 좋겠네요. 좋아요. 먼저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지님한테 내 본능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했나요? 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내가 9번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보다 내가 1차가 성적 본능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그때 더 굉장히 파워풀하게 뭔가 인생이 바뀐 느낌이 들었거든요. 바뀌었다기보다는 되게 뭔가 선명해진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했고, 이래서
뭔가 방황했구나. 뭔가를 열심히 찾아다녔던 그 목적지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이런 거였구나를 굉장히 선명하게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생각난 예시가 뭐 연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연애를 할 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이상형을 만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뭐 얼굴, 뭐 조건, 그 모든 것, 성격까지도 다 내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었는데 뭐 어디 하나가 자꾸 부족한 느낌이 든 거예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일상 자체가 뭔가 계속 비어있고 막 구멍이 뚫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성본을 채우지 못해서, 그리고 성본을 자각하지 못해서 였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채워지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고, 그것에 맞춰서 내 인생의 방향도 바뀌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진짜 아는 나의 원초적인 어떤 욕망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히려 본능을 알았을 때 선명하게 나를 자각하게 되고, 내가 인간관계, 혹은 연인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되었다. 좋습니다. 저의 예는 조금 먼지님하고는 달라요. 저는 사회적 본능인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그래요? 여기서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뭐 맨날 그래, 약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되게 막 관장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원래 약간 진행병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회적 본능인 걸 알았을 때 별로 놀랍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의 터닝 포인트는 제가 1차가 사회적 본능이고, 원래는 2차가 자기 보존이고, 3차가 성적 본능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왜지? 그냥 내 생각에 난 되게 성적 본능이 없는 사람 같아서. 근데 나를 면밀히 좀 관찰하고 또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막 수업할 때 눈빛 쏘고 막 이럴 때 막 사람들이 완전 성적 본능 같아. 어떻게 싸움 차일 수 있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도 성적 본능을 2차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블라인드, 나의 3차 본능이 뭔지 알았을 때 되게 좀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사실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가지고 다 저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자기 보전이 이 정도밖에 못 챙기고. 그냥 바쁘고 성인이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되게 잘 챙기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살면 오래 못 살겠구나. 이거를 알게 돼서 오히려 3차 블라인드를 알고 자기 보존 본능을 좀 높이면서 되게 인생이 좀 더 안정되고, 혈색도 좋아지고, 뭔가 막 그 성격의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자기 보존을 많이 좀 더 챙기니까 조금 자유로워진? 몸을 챙기니까 마음 편해지는 아주 그 간단한 원리? 그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본능을 알므로써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요런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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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진짜 이 본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다 에너지를 확 몰아쓰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몰아쓴 것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서 채울 수 있는 그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본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유형 얘기는 옛날에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유형은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뭐 6번 유형인 거 알지만 이 불안을 어찌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본능은 진짜 저처럼, 내가 이게 자기 보존 너무 부족해. 이러면 채울 수 있기가 훨씬 성격 유형보다 쉬워요. 그리고 본능을 알게 되면은, 이해하게 되면 더 좋은 거 하나 생각났어요. 네. 이 본능을 알므로써 어떤 나의 매력을 알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성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성본을 되게 건전하게 사용함으로써 나의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 매력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고 또 사본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자본은 잘 모르겠는데 자본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본능을 아는 게 나의 매력을 또 알 수 있다. 인 것 같은데 헤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되게 기뻤어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뭐가요? 성적 뭐가 본능 깊어요? 이차라는 것이 매력 발산할 수 있겠다. 아, 그게 부끄럽지, 근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지금 먼지님은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이 1차가 아니라서 막 휘두르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거죠. 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매력의 영역으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사실 본능의 이 영역은 파트너, 뭐 결혼할 상대, 뭐 관계 이런 거에서 되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음, 매력이라는 그 포인트랑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같은 1차들끼리 좀 잘 산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어쨌든 확실히 좀 이제 좋아하는 게 취향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잘 살 수도 있고, 저는 저희 남편을 고를 때 사회적 본능이 없는 사람을 고른 것 같거든요. 생존 본능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처럼 노는 거 좋아하고 사회적 본능 높으면 집안이 망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서. 밖에 사회적 본능 나돈다. 없는 사람. 아, 밖에 너무 놔둘까 봐. 이렇게 골랐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지만. 음, 그래서 대부분 뭐 어떤 분들은 완전 1차 맞는 분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생존 본능으로 아예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줄 사람을 고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른 거죠. 맞아요. 사실상 뭐 어떤 위험 간의 끌림 특성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뭐, 당연한 말이지만, 뭐, 의식 수준이 가장 중요하겠죠, 서로. 네, 맞아요. 그래서 본능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 세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총합입니다. 뭐, 관계에서의 오해, 뭐, 저처럼 자기 돌봄이 부족, 뭐, 그 다음에 또 뭐, 관계에서의 갈등, 이런 거 이해하는데 본능이 진짜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에 대한 아주 사소하고 나한테는 큰 고민들을 한번 쭉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녹음이었는데 먼지님은 어떠셨나요? 성적 본능이 좀 채워지셨나요? 약간 좀 감질나요. 오늘은 설명 위주로 해서 그런지 사실은 중간중간에 깊게 들어가면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주제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처음이기도 하고 분량상 조금 자제했는데 이제 다음 화부터는 좀 설명을 생략하고 좀 편하게 더 생각을 풀어보고 싶어요. 네, 네. 저도 느꼈어요. 막 그 먼지님이 깊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을. 어, 저는 오랜만에 사회적 본능을 푸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팟캐스트를 참 길게 많이 녹화를 했었는데 요즘에도 참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먼지님이 잘 편집해 주시리라 믿으며, 네. 1화를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화는 더 재미있는 걸로 돌아올게요. 인사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